자, 논문 통계 분석의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논문 통계 분석이라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통계 분석이라는 용어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혹자는 통계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통계학이 100%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통계학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이제 통계학을 전공하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정확하게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통계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인데 타 학과에 논문 통계 분석한 것을 심사하러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심사를 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많이 느끼실 겁니다. 통계학적으로는 오잉? 오잉? 아리송하다 싶은데 그게 막 다른 학과에서는 이상하게 변형되어서 막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조금 통계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데 막 쓰여진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너무 수학적이다, 통계학적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수학이나 통계가 밑바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문마다 조금씩 다르게 그 학문의 특성에 맞게 그 학문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에 맞게 그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논리적인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식 말고 논문 통계 분석이 되는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논리, 영어로 하면 뭐죠? 로직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로직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 부분에 좀 주의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봅시다. 지난번에 강의했던 게 나왔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논문 통계 분석의 원리에서 로직에서 자, 여러분 가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논문 통계 분석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가장 논문에서 중요한 게 연구 가설이란 말이죠. 이 가설을 검증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가설 검증하는데. 그러면은 이 가설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뭐 지난번에 뭐 했습니까? 연구 설계했었죠. 설계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 가설 풀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 설계를 했었는데 이 설계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연구 대상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연구 도구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분석 방법도 들어가겠죠. 분석 방법.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잡다한 것들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죠. 뭐 프로그램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들어가겠죠. 그러면 연구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주 포인트이기는 하나 이 설계에 따른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연구 방법이거든요. 연구 방법인데 내가 이 연구 방법이 옳다. 이것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야 됩니다. 이 가설 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데이터도 있어요. 데이터도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가설만 검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은 제대로 내가 조사됐나? 제대로 조사됐나? 요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왔나? 좋은 데이터가 들어왔나?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도구가 괜찮나? 뭐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석 방법이 이게 맞나?
어떤 뭐 순서가 맞나? 아니면 기법이 맞나?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논문에서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논문에서 논문의 어떤 논리에 맞도록 구성한 통계 분석의 로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로지 그냥 가설만 그냥 셀이 그냥 막 입증하면 된다 뭐 이렇게 채택시키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 가설을 채택시키기 이전에 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예? 이 데이터는 제대로 들어왔는지, 연구 대상은 나는 분명히 중학생들 대상으로 했는데 갑자기 막 할아버지 들어오고 할머니 들어오고 이러면 이제 골 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도구들이 괜찮나? 이거 이제 타당성 문제하고 신뢰성 문제 이런 것들인데 도구가 괜찮나 이거죠. 그 다음에 이 내가 지금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건 거죠. 예, 보통 대부분 보면 어떤 순서대로 하냐면 보통 이제 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요 순서 데이터 먼저 검증하고 그래서 데이터가 이상한 것들 막 예를 들어서 정규성을 너무 벗어난다든지 이상치가 막 들어있다든지 여기 적을까요? 정규성 네? 이상치 여기에 이 데이터가 영 모양새가 찜찜한데 이런 것들은 빼야죠. 그 응답 자체를 걷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대상 여기 걷어냈으니까 이제 데이터가 좋으니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연구 대상은 지금 뭐 제대로 내가 원래 검증하고자 하는 그 대상인 사람들이 제대로 들어왔나? 예를 들어서 일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했는데 일반 성인 남녀 뭐 3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299명이 남자고 1명이 여자인 거라.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여성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에서 연구 대상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연구 대상이 좀 이상하네. 뭐 이런 거는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좀 몇 명 뭐 걷어낸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좀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구는 괜찮나? 이때 이제 타당성을 검사하기 위해서 요인 분석을 하고 신뢰성 검사하기 위해서 뭐 신뢰도 검증하죠. 이게 뭐 분석 방법에 따라서 요 분석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요인 분석하고 신뢰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인 분석이나 신뢰도 분석에서 도구를 구성하는 그 체계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도구면 여기 하위 요인들이 막 있고 이 하위 요인들을 구성하는 막 문항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문항들이 있는데 요인 분석하고 신뢰도 분석을 하다가 보면은 이 문항들이 타당하지 못하다 또는 신뢰롭지 못하다 해가지고 막 나가리 되고 빠지고 제거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데이터에서 이상치가 있는 거에서 이상치 데이터 날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을 조사하면서 샘플 날라가고 도구를 조사하면서 문항 날라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막 날라갑니다. 날라가고 정규성을 확보하고 이상치도 없으면서 연구 대상도 제대로 들어왔으면서 도구도 문제 없는 것이 판명이 났을 때 그때 가설 검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분석 방법에 맞게끔 그 순서에 의해서 그 기법을 정확하게 적용을 시켜서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 과정에서 어떤 공식은 뭐 굳이 과장되게 이야기한다면 1도 몰라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0.7 정도는 알아야지. 어쨌든 그 뭐 100% 몰라도 된다라고 제가 말하면 또 누가 또 뭐 막 욕할까봐 제가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데 그냥 제가 과장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머리에 쏙쏙 좀 들어가시라고. 공식 1도 몰라도 된다. 왜 프로그램이 다 풀 건데? 내가 프로그램 왜 쓰는데? 안 그러면 내가 전자계산기로 다 해야 되나? 프로그램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을 알고 그 다음에 이런 로직을 알고 그 다음에 이런 기법이 의미하는 어떤 의미라든가 뭐 또는 이제 전제 조건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전제 조건들 이런 것들이 좀 공부만 되어 있으면 굳이 내가 전자계산기 두드리면서 할 것도 아닌데 공식을 다 일일이 알 필요는 없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논문에다가, 예? 논문에다가 이제 써주는 거지. 어떻게 써주느냐. 자, 보십시오. 논문에다 이제 어떻게 쓰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했었지만, 1, 2, 3장까지 왔다 이거죠. 1, 2, 3장까지 왔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 이제 4장에서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분석이. 그러면 여러분들 통계 분석한 논문들 다 찾아보세요. 4장 딱 시작하면 뭐부터 나오나? 가설 검증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뭐, 그거는 이제 뭐, 3장에다가 연구 대상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4장에서 바로 그냥 가설 검증하는 케이스도 있죠. 여기서 뭐 타당성 검증을 3장에서 뭐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로 보면 한 10편 중에 한 7, 8편 정도는 4장 딱 시작하면 뭐부터 시작하냐면, 조사 대상, 이게 연구 대상이죠.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 현황부터 시작합니다. 글자 더럽게 못 쓰죠. 제가 뭐 악필이 악필. 근데 이제 사실적으로는 조사 대상자 인구 통계 현황부터 서술이 되지만 그 이전에 데이터에 대한 검토는 다 해야 됩니다. 데이터 검토. 뭐 정규성이라든지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문항 하나 예? 문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규성이라든지 이상치 조사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산점도를 보도 되고 뭐 박스 플랫, 예? 박스 도표 같은 거 보면 이상치 검사하기 되게 편해요. 이상치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별도로 또 강의를 또 해드리겠지만 이상치 제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다 하니까 너무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몇 가지가 있어요. 이상치 제거를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뭐 SPSS 이런 데도 할 수 있고 우리 이제 그 공짜 프로그램 R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R에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뭐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나중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데이터 검토 안 하고 바로 그냥 뭐 데이터 뭐 잘 들어왔겠지 하고 그냥 바로 그 이 조사 대상자 인구 통계 현황부터 나중에 그 샘플이 이상한 놈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응답하고 있으면 그거 어떡할 거냐 이거죠. 뭐 그거를 제가 예를 드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한 반에 이제 3학년 1반에 30명이 있는데 평균 몸무게를 쟀는데 150kg 나왔다 이거죠. 평균 몸무게가 그것도 여고인데 이 말이 되겠냐 이거죠. 알고 보니까 이러면 저 무슨 뭐 인격 비하 이런 문제로 될 수가 있으려나. 이거 예입니다. 예니까 너그럽게 좀 들어주세요. 자, 1번부터 30번까지인데 29번 학생이 몸무게가 5톤이다 이거 5톤. 이게 평균 몸무게 확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은 평균 몸무게를 저해한다라고 봐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은 살짝 잠깐 저기 간호실에 좀 양호실에 갔다 오세요 하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몸무게를 다 구해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데이터를 먼저 검토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하고 안 하고가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 현황. 그 다음에 뭡니까? 요인 분석해야지.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해가지고 요인 분석하고 신뢰도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1번, 2번, 3번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4번 뭐냐면 가설 검증 들어가는 거죠. 가설 검증하기 전에 주로 보면 이제 인과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관관계를 먼저 봄으로 인해서 가설 인과관계 또는 영향관계에 대한 전제 조건을 맞춥니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그걸 보는 거죠. 상관관계 왜 하나 싶겠죠. 처음 논문 통계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논문 통계 분석이 만약에 인과관계 또는 영향관계 모형이라면 뭐가 뭐에 영향을 미친다, 뭐 관계가 있다, 뭐 이런 거를 보시는 것을 가설 검증으로 하는 연구라면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분석 들어가기 직전에 상관관계 분석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3번하고 4번에 넘어가기 전에 변수 계산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요 개념도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요인 분석을 여러분들이 그 SPSS에서 아마 찾아보시면 어떤 카테고리에 있냐면 분석 카테고리에 차원 감소라는 카테고리 안에 요인 분석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인 분석을 하게 되면 차원이 감소가 됩니다. 차원이 감소가 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변수 계산을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항이 3개였는데 이게 3개가 하나의 요인을 이루었는데 그리고 나머지 또 3개가 또 하나의 요인을 이루었는데 이 2개가 하나의 개념을 이루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측정 도구거든요.
근데 이제 요인 분석을 하게 되면 야, 니 나가리 되고 두 개 이렇게 타당하네. 신뢰도 검사해 보니까 좋네. 그래서 이 두 개를 변수 계산을 해서 평균화시키든지 더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계산 방법이 있으면 그 계산 방식에 의해서 뭐 주로 이제 평균화내니까 평균화낸다 치면 평균값을 얘한테 넘겨주는 거죠. 평균값을 얘한테 넘겨주고 얘네들은 장렬히 전사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차원, 2차원이었는데 1차원만 되죠. 차원이 감소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변수 계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 변수 계산이 돼서 변수 계산이 된 얘네들을 가지고 상관관계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을 가지고 데이터 검토를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규성하고 이상치를 다시 보는 경우도 있죠. 근데 미리 데이터 검토해서 들어간 경우에는 정규성하고 이상치가 바로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데이터 검토는 이렇게 변수 계산한 거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로우 데이터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하죠.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얘네들 상관관계 분석할 때 뭐 평균, 표준 편차 이런 이제 기술 통계 분석도 이제 같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평균, 표준 편차 이런 정보들, 상관관계 R 값들이 제시가 되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누군가가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로우 데이터를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신기한 그 과정인 거죠. 이걸 통해서 뭐 메타 분석도 하고 여러분이 분석했던 거를 재검증할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들을 가지고 공분산 행렬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공식을 알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마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로우 데이터를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로직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논문 통계 분석을 정말 많이 하고 잘 아는 사람들은 딱 보면 이 로직대로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흐름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 하잖아요. 하면 막 보면 개판 일보 직전이에요. 지 맘대로 하는 거지. 뭐 로직이 하나도 안 맞아. 왜 이런 게 들어갔는지, 왜 이렇게 필요한 건지, 왜 이게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되는 건지를 설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연구자가 로직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문 통계 분석의 로직을 알아야 돼요. 이것도 학교마다, 학과마다, 전공마다 조금씩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이제 굉장히 굉장히 여기 좀 이렇게 진한 걸로 써야지. 굉장히 기본적인 이거 잘못 썼네. 기본적인 패턴이다. 기본적인 로직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논준모 연구소의 이런 강좌를 통해서 논문을 쓰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와서 수업도 같이 하시고, 뭐 시간당 얼마씩 내요. 먹고 살아야지 무자겠노.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배우시는 거 굉장히 좋죠. 막 의뢰하고 뭐 본인은 뭐 의뢰한 것만 받아보니까 뭐 내용 하나도 모르겠고 이런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그래서 연구소 아닙니까? 같이 머리 피 터지게 뭐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죠. 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같이 연구하다 보면 저도 막 책 보고 하고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 강좌 찾아가면서 하고 막 이럽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막 그런 막 헤매는 모습, 막 실수하는 모습, 막 이런 것도 좀 보면서 뭐 느끼는 거죠. 자, 그게 오리지널 연구가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강좌는 이걸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